자, 목차는 이제 거의 익숙해져야 돼요. 자, 우리가 아직 다항식을 보고 있고, 오늘까지 배우시게 되면 이제 다항식의 한 절반 넘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거 많이 중요합니다.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지 여기 2단원까지도 확장이 잘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항식의 이제 나눗셈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건데, 자, 다항식 나눗셈. 자, 식을 나누는 거랑 숫자를 나누는 거는 사실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이제 숨어있는 의미를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자연수의 나눗셈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연수는 여러분들 77을 3으로 나누시게 되면 3, 2, 6 이렇게 되시고요. 17 이렇게 되신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감성으로 접근하냐면 여기다가 뭘 곱해야지 17이랑 최대한 비슷하면서 살짝 작을까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5를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럼 여기가 15가 되면서 나머지가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숫자를 나눌 때도 이 나누는 수 보세요. 이 나누는 수랑 나머지랑 여러분들 비교를 했을 때 반드시 얘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리를 꼭 아셔야 되거든. 같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혹시라도 이게 3이 돼버리면 한 번 더 나눌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머지는요, 나누는 수보다 무조건 작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만 중요해요. 나누는 수는요, 반드시 나머지보다 클 수밖에 없다. 나누는 수는 나머지보다 클 수밖에 없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초딩 때 검산식이라는 걸 배웠는데, 자, 검산식은 뭐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77이라는 친구를 우리가 3으로 나누게 되면 몫이 25가 되고 나머지가 2가 된다라고 표현하시게 되면 요걸 여러분이 전개하시면 실제 77이 되죠. 그죠? 꼭 기억해 두세요. 나누는 식, 여기를 우리가 몫이라 씁니다. 목. 얘를 나머지라 쓰죠. 그래서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한 다음에 나머지를 더하시게 되면 원래 우리가 태초에 맨 처음 수가 나온다더라. 이걸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자, 어떤 감성이 되냐면 여기다가 내가 뭘 곱해야지 최대한 이 식과 비슷한 놈이 나올까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동혁이 얘기해볼까? 동혁장, 맨 처음에 여기는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x가 돼야 되겠죠. x가 되시면 얘는 2x 제곱해 주시고 요걸 요렇게 분배가 되니까 여긴 플러스 x가 됩니다. 따라하니? 숫자랑 똑같아요. 빼시는 거예요. 자, 빼버려요. 빼시게 되면 얘가 날라가고 마이너스 4x 요거 내려주시면 플러스 1. 자, 요런 식으로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동혁 더 얘기해봐. 이건 다음 건 뭐가 될 것 같아요? 얘랑 비슷하려면 똑같거나 2 하면 좆대죠. 왜냐면 2 하시게 되면 플러스 4x가 돼요. 뭐가 돼야 되죠? 얘랑 같아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돼주셔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x 요거 곱하시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얘들아? 요렇게 해주시게 되면 얘가 3이 나온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얘도 똑같아. 이걸 우리는 나머지라고 부르고 얘를 우리는 나누는 식이라고 부르고 얘를 우리는 몫이라고 불러요. 따라왔니? 자, 중요한 게 뭐냐? 얘도 똑같아요. 이 나머지가 보세요. 나머지가요, 항상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가 만약에 니들이 1차식이 나오게 되면 얘를 또 나눌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주 끝까지 결국 가가지고 나눠지지 않을 때까지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 나머지에 관련된 식은요, 반드시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됐냐? 자, 그래서 숫자에서는 수의 크기로 우리가 비교를 했다라면 요쪽에 이렇게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나누는 식의 차수가 더 커요. 뭐보다? 나머지를 이루는 식의 차수보다 더 크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는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크기가 아니고 차수로 나타난다는 걸 이해해 주시는 게 키포인트다.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형님들. 쌤, 내가 만약에 요 놈을 라지 AX라고 놓고 다항식을 나누는 식을 라지 BX라고 놓고 몫을 자, 몫이 보시면 X로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X가 필요해. 그래서 QX를 나눠볼게요. 쿼션트 약자예요. QX. 쿼션트가 영어로 몫입니다. 그 다음에 remainder 영어로 나머지라는 뜻인데 그걸 내가 R이라고 써볼게요. 근데 보시면요, 얘가 만약에 얘가 2차식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X가 1차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도 지금처럼
x는 1차식으로 나누니까 1차식보다 차수가 낮은 게 상수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숫자가 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2차식이면 얘가 1차식이 되거나 나머지가 숫자가 될 수도 있겠고, 만약에 여러분들 얘를 3차식으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2차식 이하니까 2차가 되거나 1차가 되거나 나머지가 숫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즉 얘가 지금 1차식이니까 숫자로 나타나는 거지, 얘가 무조건 1차식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몇 차식이냐에 따라서 얘도 x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정확하게는 rx라고 표현해 주시는 게 맞아요. 됐니?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검산식으로 그대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표현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시작. 라지 ax라는 친구는 내가 bx로 나눴더니 그때의 몫이 쿼션트 x가 되는 거고, 거기다 나머지만 더해 주시게 되면은 원래식이 됩니다. 요게 초등학교 내용이 되는데, 그 초등학교 내용, 요 초등학교 내용이 x로 들어가는 다항식으로 바뀌더라도 원리는 절대 바뀌지 않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조금 디테일한 거는 나누는 수가 나머지 수보다 컸듯이 여기서는 수의 크기로 나타나지 않고 나누는 식의 차수, 얘의 차수가 리메이더의 차수에 비해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즉 같을 수도 없어요. 무조건 크게 나타난다는 걸 이해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나누는 건 다들 할 줄 아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저것처럼 여러분들 여기다 뭘 곱해야지 최대한 얘랑 비슷하거나 같을까를 생각하시면서 뿜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자, 이거 일단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숫자를 나누는 것과 식을 나누는 게 결과론적으로 똑같은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지금 정리할 겁니다. 여러분들 3페이지 PPT에다가 요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나누기 숫자는 그죠? 나머지 수보다 클 수밖에 없다. 요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누는 그 원리, 검산식이 만들어지는 원리,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다얘 이해되냐? 요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걸 너가 만약에 굳이 얘로 표현하자면 2x 제곱 빼기 3x 플러스 1이라는 원래식은 만약에 내가 2x 플러스 1로 나눴으면 몫이 x 빼기 2고 나머지가 3이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실제로 얘를 네가 열심히 전개하면은 얘랑 똑같은 식이 나와요. 이게 검산식입니다. 검산식. 이렇게. 그걸 내가 지금 일반화 시켜서 ax, bx, rx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냥 플러스 2 곱한 다음에 더하면 안 돼요? 어디요? 저기 마이너스 4x 플러스 2 곱잖아요. 여기요? 플러스 2를 네.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너가 위에서 아래를 빼는 거거든. 여기도 위에서 아래를 빼는 거예요. 숫자도 똑같아요. 여기도 아래 빼잖아요. 여기도 빼시고요. 알겠죠? 똑같아요. 초등학교 때 산수 그대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수를 만든 다음에 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 나누는 식이 그죠? 나머지보다 차수가 높다라는 게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나머지 정리랑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으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자, 뭐 어쨌든 개념은 요런 거니까 자 보시고, 자 이제 요거 한번 접근 한번 해볼 건데, 자 나눗셈이 다음과 같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몫과 나머지를 한번 구해보는 걸 해볼 겁니다. 자, 수능에서 막 이렇게 5차씩 나누는 것까지 잘 안 나와. 수능에서는 해봤자 4차씩? 4차씩 정도인데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5차씩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나눌 땐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내림차순으로 천천히 전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해요. 자, 요거를 얘로 나누는 거니까 자, 3x의 5승 해주시고 여기는 4승이 숨어있는 거예요.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실수하지 말고. 나중에 짬 차면 이런 거 없애도 돼요. 근데 니들 아직 초보니까 이렇게 하세요. 겉멋 부리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는 0x제곱. 1차식 없죠? 숫자만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됐니? 자, 근데 얘를 나눌 거야. 뭐로 나눌 거냐면 x의 큐빅 빼기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 요걸로 나눌 거란 얘기입니다. 됐니?
자, 그러면은 태찬이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태찬상. 자, 맨 처음에 여기다가 뭘 곱해야지 얘랑 좀 비슷해질까요? 맞아요. 3x 제곱이 됩니다. 자, 하시게 되면, 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3x 5승이 되고요. 자, 얘랑 곱하시면 4차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다 적으셔야 돼요. 곱하시면 마이너스 6x의 4승. 요런 식으로 됩니다. 됐니? 자, 그 다음에 3과 3x 제곱 곱하니까 9x 제곱인데, 그럼 여기가 b는 거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위에 4를 뺍니다. 빼시게 되면요. 자, 여기가 날라가요. 자, 빼시면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6x의 4승. 요거 내려오시면 마이너스 x의 3승. 요거 내려오시면 마이너스 9x 제곱. 내려오시면 0x. 내려오시면 30. 요런 완성되는 거 맞습니까? 자, 이제 어디 보자. 다이가 얘기해볼까? 다이짱.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너가 뭘 곱해야지 얘랑 좀 비슷해질까요? 뭘 곱해야 될까요? 이게 없어지길 바래. 6x 4승이 되고 싶어. 여기다 뭘 곱해야지 얘가 비슷해질까? x가 필요하죠. 왜냐면 그래서 4차식이 되니까. 근데 6이랑 같아야 되니까 6x가 필요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또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6x의 4승. 이렇게 하시면 마이너스 12x의 3승. 오늘 배웠던 지수법칙이 계속 적용이 되는 거야. 자, 3 곱하기 6x니까 18x. 여기다가 적어주셔야 되겠죠. 빼뿌려요. 자, 빼부시게 되면 얘가 날라가요. 자, 조심하셔야 돼요. 빼시면 플러스가 되니까 11x의 큐빅. 요거 그대로 내려오시고, 요거 그대로 내려오시면, 빼시면 마이너스 18x. 그대로 내려오시면 플러스 30 이렇게 되겠죠. 자, 보시면은 아직도 나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가 3차식이기 때문에 더 가야 돼요. 얘가 3차식이죠. 자, 지호야, 마지막은 뭐가 될 것 같아요? 뷰티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1x의 큐빅 빼기 22x의 제곱 플러스 33. 이 지랄 되는 거 맞아요? 자, 빼뿌려. 자, 빼시게 되면 얘가 날라가요. 그럼 뭐가 되냐면요. 13인가? 13x의 제곱 빼기 18x 빼기 3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됐니, 얘들아? 내가 아까 강조했듯이 나누는 식이 3차식이죠, 형님들. 그러면은 나머지는 3차식보다 반드시 차수가 낮아야 돼요. 실제로 갈 때까지 가보니까 2차식 나온 거 맞습니까? 2차식보다 작아야 되니까 2차식이 안 나오고 1차식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놓을 수가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얘입니다. 리메인더 x는 이렇게 되는 거고, 몫은 우리가 요 놈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얘를 우리는 qx라고 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막상 여러분들 시험에서 나오게 되면 계산 버벅이거든요. 자, 이거를 지금 한번 나눠 보실 건데, 니들이 한번 해볼 건데 결과가 같은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칠판 보지 말고 직접 나누시고 결과가 같은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게 좀 빨리 정확하게 되셔야 돼요. 우리가 곱셈 공식이랑 변형도 연습이 필요하듯이 요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초보자들은 없는 거를 0으로 표현해서 0x 4승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다. 알겠죠? 정리해봐. 니들이 할 수 있어야 돼. 도라진 오늘 수업 했어? 수학? 학교에서. 학교에서. 네. 오늘 뭐 배웠어? OT 했어요. OT 했어요? 그냥 놀았어요? 오늘은? 이해랑 같은 반이라 했죠? 네. 같이 OT 했을 거고. 학교쌤 웃겨요? 수학쌤? OT 하면 딱 알잖아. 웃긴 사람인지 아닌지. 심오해? 잘 모르겠어? 괜찮은 것 같아? 지호는 어땠어요? 오늘 수업했어? 수학? 수업했어요. 발표 시켜갖고 막. 발표해? 그거 위험한데. 발표가 수행평가를. 진짜? 그게 존나 위험할 수 있는데, 만약에 너도 이제 듣다 보면 이제 감이 잡힐 텐데, 계속 발표만 하고 막 학교생이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제일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게 발표가 오히려 그 학교쌤이 개념을 해주고, 개념을 학교쌤이 해주시죠? 그죠. 그런 거죠? 그죠. 가끔 개념까지도 학생 시키는 쌤이 있어요. 광희고 옛날에 누가 있었는데 진짜 레전드였어. 문제만 문제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괜찮지. 좋은 쌤이네.
이렇게. 아마 그 과목별로 부장을 뽑을 거야. 수학 부장, 뭐 이런, 뭐 음악 부장 다 있거든요. 부장하면은 그 쌤한테 약간 이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쌤 좀 괜찮은 것 같으면 수학 부장 한번 해보세요. 수학 부장도 해보시고, 국어 부장도 해보시고. 그게 다 적혀 생기부에. 그래서 오히려 반장보다 여러분들이 약한 과목에 그 부장하는 게 좋아요. 만약 니들이 수학 벌레야. 나 수학 개 못해. 그럼 수학 부장하는 게 최고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학을 잘하는 놈들이 수학 부장하는 게 아니야. 수학을 못하는 애들. 국어를 못해 본인이. 그럼 국어 부장 하셔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야지 이쁨 받을 수가 있어. 좀. 다 나왔냐? 똑같은 거? 나왔어야 되는데. 집에서 해봐. 엄마 손 잡고 하시면 돼요. 해봐.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립제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조립제법. 자, 우리 정규반 친구들은 내가 조립제법 알려준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조립제법을 나도 안 쓰거든. 별로 난 조립제법을 좋아하지 않아. 난 그냥 암산으로 나누거든. 그러니까 많이 나누다 보면요, 그냥 암산으로 돼요. 근데, 조립제법이 근데 학교에서도 알려는 줄 테니까, 나도 알려는 드릴게요. 알려는 드리는데, 이건 테크닉이라서, 계산하는 방법이라면 증명하지는 않고요. 그냥 하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난 별로 조립제법 안 좋아해. 조립제법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왼쪽에 이제 우리가 방금 배웠던 방법대로 천천히 차수를 내려가면서 뭔가 같은 거가 나오게끔 쭉쭉쭉 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나눗셈이라고 하고요. 자, 조립제법은 뭐냐면요. 자, 하는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나누는 식 있죠. 얘를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개수만 적는 거야. 개수만. 2, 마이너스 5, 3. 그 다음에, 자, 여기는 3차식, 2차식, 1차식 숫자니까, 자, 요런 순으로 나눠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니은자를 그려. 이렇게. 따라왔니? 그 다음에, 얘를, 잘 들어.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수정리랑 연결되어 있는데, 인수정리 아직 안 배웠잖아요. 인수정리가.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하는 인수정리거든. 그럼 3이 돼요. 3. 3을 여기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를 내려요. 처음에 내리시고 얘네들을 곱한 거를 여기로 올리시면 돼요. 곱하시면 6이죠? 올려요. 요렇게. 근데 얘는 조립제법은 더하셔야 돼요. 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더합니다. 이거 더하시면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이거든. 이렇게. 또 곱한 거 올려. 올리시면 3. 또 더해. 6. 곱해. 18. 더해. 20 요렇게 해놓고 맨 마지막에만 요렇게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얘가 바로 나머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조립제법은 얘가 몫이 돼요. 자, 이게 몫이 되고요. 얘가 나머지가 됩니다. 그리고 조립제법은 조금 후진 게 뭐냐면요. 반드시 1차식으로 나눌 때밖에 못 써요. 1차식으로. x-3처럼. 난 그래서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 그냥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 식이 1차식일 때만 우리는 조립제법을 씁니다. 그래서 보시면 몫이 요거 나오잖아요. 잘 보세요. 여기 1이 숨어 있거든요. 2, 1, 6. 얘가 그거야. 2, 1, 6. 차례대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2x 제곱 플러스 x 1 내려주시고 플러스 6 내려주시고 요게 바로 몫이에요. 됐니? 나머지가 22요. 이게 이거랑 같은 거 보여요? 얘가 나머지입니다. 따라왔니? 난 개인적으로 자, 이거는 여러분 그냥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왜 알려주냐면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니까 나도 알려주는 거고 난 개인적으로 그냥 나누는 걸 선호합니다. 그냥 나누시는 게 연습하시면 빨라져요. 근데 그냥 나누면 또 좋은 게 뭐냐면 이 몫이랑 나머지가 나누는 과정에서 바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난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추천을 하고 그냥 이거는 하는 방법만 아시면 되겠다. 됐니? 좋아요. 넘어갈게요. 필요 없어 조립제법 했는데 어쨌든 있으니까 이건 그냥 집에서 해야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거 봐요. 이제 보자. 조립제법은 그냥 하는 방법만 아시면 되고 안 쓰시면 돼요. 쓸데기 없어. 난 이게 왜 교과서에 있는지도 모르겠어. 쓸데기 없어. 자, 아까 내가 강조했던 건데 다항식의 나눗셈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아까 이미 했던 거예요. 뭐였죠? 쌤, AX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얘를 내가 BX라는 식으로 나누게 되면 뭔가 몫이 있을 거예요. 그죠? 쭈르륵 하시게 되면 뭔가 있겠죠? 그때 이제 계산한 게 결과가 remainder RX라고 한다면 얘를 검산식으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원래 식은 BX로 나누게 되면 몫이 생기는데 그거에 곱했다가 나머지만 더하게 되면 같습니다. 라는 걸 배웠죠. 그리고 차수는 당연히 갈 때까지 나누기 때문에 RX의 차수는
bx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요 내용이 아까 이미 내가 했던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건 존나 중요해요. 꼭 알아두세요. 자, 예제 9번. 자, 이건 좀 많이 중요하다. 자, 이거는 좀 많이 중요하다. 자, 다항식의 1을 x²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x 빼기 1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일 때 다항식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다항식 a를요 나눴대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대요. 따라하니? 그랬을 때 몫이 x 빼기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랄 열심히 해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그때 리메인더가, 잘 보세요. 얘가 2차식이기 때문에 나머지는요 2차식보다 차수가 낮은 1차식이거나 숫자가 될 수밖에 없어. 그게 요거래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됐니? 맞아? 됐니? 그럼 나는 AX를 원해요. 그럼 초등학교 수학입니다. 자, AX는 내가 나누는 식이 요거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나누는 식과 목을 곱하게 되면 바로 이미 이 AX의 차수가 결정된다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수능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봐.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고 AS가 이 새끼는 요거 더하기도 전에 이미 3차식인 걸 알아야 돼요. 왜냐면 2차식과 1차식을 곱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차피 얘보다 차수가 낮아서 이 AS의 차수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얘와 얘를 곱하는 거 여기에서 이미 AS의 차수가 결정이 돼버려. 즉 AS는 무조건 3차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죠? 거기에다가 내가 이걸 더해봤자 차수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거 쭉 전개하시면 AX가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하는 방법 다들 아실 테니까 전개는 안 하고 정리 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요거 도전해 볼 거예요. 자, 이게 수능 문제인데 조금 옛날 문제. 1998년이면 니들 태어났냐? 태찬이 몇 년생이냐? 08이요? 안 태어났네요. 그죠? 내가 8살 때거든. 98년, 내가 90년생이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 수능 볼 때 그때쯤 됐겠다. 아마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아마 수능 이제 초창기 세대일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도전. 자, 한번 해보세요.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직접 해봐. 직접 해봐. 직접 해봐. 근데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1차식 이하가 되겠죠. 그죠? 그거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지. 자, 도전해볼까요? 자, 나는 조리점을 별로 안 좋아해. 자, 요걸 여러분들이 나눌 거예요. x제곱 플러스 1로. 따라왔니? 자, 도라지야. 맨 처음엔 여기 스타트 어떻게 끊으면 좋을까? 여기는 2x로 끊어주면 좋겠죠? 자, 2x 큐빅 플러스 2x니까 여기다 적어주셔야 돼요. 자, 빼시게 되면 얘 날라가고요. x제곱 플러스 x가 되겠네요. 자, 도라지가 마무리해봐. 뭐가 되겠니? 그래서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fucking shit. 이거죠. x제곱 플러스 1 여기다 붙여줘야 되겠죠. 빼시게 되면 얘가 그대로 내려오고 x 빼기 1.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 이걸 풀기도 전에 이 새끼가 1차식 이하가 되겠구나 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니? 좋아요. 자, 됐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개념 배우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었기를 hopefully 바라고요. 자, 이제 수능에서는 이제 이게 좀 많이 중요해요. 자, 이걸 모르면은 심화 문제를 못 풉니다. 자, 항등식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티처스라는 프로그램 본 적 있나요? 그 정승재 쌤이라 누구지? 잘생기신 분? 정식이 형. 그래, 정식이 형. 영어 교수님 정식이 형. 그래서 승재 쌤이 약간 노베이스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항등식이 뭐야? 그랬더니 걔가 어떤 S를 집어넣을 때 성립하는 거라고 했어요. 걔가 이제 노베였던 애거든? 고3인데 어떤 X를 넣었을 때 등식이 성립한대. 자, 고3, 우리나라 고3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틀린 말이에요. 이거는 항등식이라고 뭘까? 이게 방정식이에요. 맞아. 이건 방정식입니다. 방정식. 이런 거. 야, 씨발, 이런 거. 어떤 X 집어넣어야지 0이 될까? 이거 방정식 아닙니까? 마이너스 1. 됐니? 항등식은 뭐냐면,
저게 아니에요. 어떤 x가 아니고 어떠한 x를 넣더라도 뭘 집어넣든 뭘 쳐 집어넣든 항상 성립하는 걸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해요. 얘는 예를 들어서 이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성립하는데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성립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방정식이에요. 방정식. 자, 항등식은 뭐냐면 어떤 새끼를 집어넣어도 어떤 친구를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걔를 항등식이라고 한다. 요거를 개념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왼쪽 거 x 빼기 1 x 플러스 1은 x제곱 빼기 1이다. 얘가 대표적인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내가 x에 대한이라는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x에다가 세 개가 있어요. 여기다가 어떤 새끼를 여러분이 똑같이 집어넣더라도 항상 성립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쌤 저 한번 2 넣고 싶어요. 2 넣어보세요. 2 넣으시면 2 빼기 1은 1 2 넣으시면 2 더하기 1은 3 2 넣으시면 4 빼기 1 3 결과 같은 거 보이시죠?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니? 자, 요것도 잘 보세요. 개념적으로 중요해요. 자, 이번에는요 x랑 y가 같이 있습니다. 그럼 얘기는 x, y에 대한 항등식이어야 돼요. 즉 x랑 y에 똑같은 값을 집어넣어야 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 여기다 1 쳐 집어넣고 그죠? 여기 y에다가 만약에 병신처럼 다른 거 집어서 여기 2 집어넣고 2 집어넣고 여기다 3 집어넣었어. 성립하겠니 안 하겠니?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항등식은요 여러분들이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 되면 x를 왼쪽에다 맞춰줬으면 오른쪽도 똑같은 x를 놔주셔야 되고 y 또한 왼쪽에 똑같은 걸 집어넣으면 오른쪽에도 똑같은 걸 집어넣어야지 성립해요. 그래서 얘는 x, y 동시죠. 동시. 콤마는 동시야. 수학에서는. 그래서 동시에 똑같은 값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는 것을 우리는 x, y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냐? 마지막. 요거는 뭐 이거 외우게 시키는데 이거 뭐 굳이. 그러니까 이게 항등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변수에다가 왼쪽 오른쪽에 똑같은 걸 집어넣어서 성립하는 걸 항등식이라고 하잖아요. 대차가 잘 들어라. 자, 그러면 얘가 같은 의미가 뭐냐면 x에 어떤 걸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x 값에 관계없이. 자, 임의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얘가 영어로 랜덤이에요. 랜덤. 그러니까 꼴리는 거 아무거나 x에다 집어넣어도 라는 뜻이에요. 자, 모든 x에 대해서 자, 어떤 새끼를 집어넣어도 항상 그러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게 딱 봤을 때 뉘앙스적으로 요런 문자가 나오게 되면 항등식이라는 걸 외우지 말고요.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x랑 상관없이 항상 성립할 때 우리는 그걸 항등식이라고 하는구나 그 느낌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정식과 항등식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 꼭 이해해 주세요. 됐어요? 자, 요거는 개념적으로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번 주 동영상 개념 강의로 숙제를 찍어줘야 될 게 바로 요 파트입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 건데 이거 이제 개나 소나 존나 많이 외우는데 이것도 외우지 말고 제발 개념부터 확실하게 알아야 되거든. 자, 요거를 설명할 건데요. 자, 사실은요 이 3번과 4번은요 그리고 1번과 2번은요 같은 얘기입니다. 얘는 이제 미지수 2개인 거고 이 새끼는 3개인 거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원리는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숙제로는 3번, 4번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1번, 2번만 설명해 주는 걸 숙제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설명을 진짜 잘 하셔야 돼요. 대충 설명하시면은 티 졸라 많이 나. 이거 이제 공부한 거 안 한 거 차이가 개 많이 나거든요. 자, 1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ax 플러스 b는 0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은 자, 얘가 x가 어떤 새끼가 되더라도 항상 항등식이 되려면은 이 a도 0이 되고 b도 0이 돼주게 되면 보세요. b도 0이 돼주게 되면 이 x 값이 뭐가 됐든 억이 됐든 조가 됐든 발광을 떨어도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느낌적으로는 이해되시죠? 자, 근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거는 그냥 감각적으로 본 거고 실제 수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항등식의 정의를 이용해서 설명해요. 자, 수학은요 정의가 있고 성질이 있어요. 성질은요 정의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거고 성질은 정의 가지고 설명이 된 상태에서 이제 이게 이해가 완벽하게 되면은 얘를 공식처럼 받아들이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결과만 외우고 쓰시는 게 아니고 얘가 왜 되는지는 알고 나서 쓰셔야 돼요. 자, 항등식의 정의는 뭐였냐면요 이게 정의였어요. 자, 보세요. 어떤 x를 대입을 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게 항등식인 거 맞습니까? 저걸 따르는 거야. 어떤 x를 집어넣더라도. 자, 그럼 여기 이 x 자리에 어떤 새끼를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해야 돼요. 내가 꼴리는 거 아무거나 넣어볼게요. x에다가 1 한번 넣어볼게요. 1 넣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a 더하기 b는
0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태찬이가 얘기해봐. 태찬아, x에다 뭐 넣고 싶냐? 아무거나 불러. 2 한번 넣어볼까요? 자, 2 한번 넣어볼게요. 자, 2 넣으시면 얼마 되냐면 2a 더하기 b는 0이라는 거 만족하게 돼요. 진짜 아무거나 넣습니다. 억지 번호도 돼. 계산이 족같아서 그렇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은, 자, 미지수 2개씩 2개죠. 아까 내가 강조했듯이 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가 같으면 여러분 연립해서 풀 수가 있어요. 자, 내가 R에서 위를 빼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빼시게 되면 B는 날라가고 2A에서 A를 빼면 A고요. 0에서 0을 빼면 0이에요. 따라하니? A가 0이란 얘기는 아무데나 꼴린데 위에 넣든 아래에 넣든 하시면 B는 0 나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니? 증명? 끝. 그래서 이 증명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요 수치 대입법이라 해요. 왜? 수치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항등식을 증명하는 방법이 수치 대입법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원칙적인 풀이에요. 됐어요? 자, 요게 요 내용이었다. 따라왔어요? 괜찮니 얘들아? 아무거나 꼴리는 거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하고 필기샷 드릴게요. 두 번째. 이거는 우리 동영상 강의 찍어야 되니까 시간 좀 많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ax 더하기 b 이코르 cx 플러스 d가 만약에 항등식이 된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얘는 감각적으로도 여러분 느낄 거예요. 아, 쌤, x 앞에 있는 개수끼리 서로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상수 있는 이 새끼들끼리 서로 같게 되면은 x가 발광을 떨어도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개수끼리 같아야 돼. a 이코르 b와 그 다음에 c 병신 a 이코르 c랑 그 다음에 b 이코르 d 얘가 이렇게 같아 주셔야 돼요. 자,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증명을 좀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증명 어떻게 하느냐? 물론 이렇게 해도 돼요. 쌤, 저 A, B, C, D 미지수가 4개니까 내가 아무거나 꼴리는 대로 X를 4개를 넣고 연립하겠습니다. 이러셔도 돼요. X에다 1 넣고 0 넣고 마1 넣고 2 넣고 뭐 하던가. 자, 근데 우리가 1번을 이미 배웠잖아요. 자, 우리가 성질에서 1번을 배웠기 때문에 2번은 굳이 이렇게 4개까지 넣으면서 우리가 좀 어렵게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1번을 이용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요거를 증명할 때는 1번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2항을 할 거예요. 자, 따라와. 2항. 얘를 2항 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이 모양이 마치 1번에 있는 저 친구처럼 얘를 라지 A처럼 보고 얘를 마치 라지 B처럼 볼 수가 있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제어에 의해서 A가 0이 되고 라지 B가 0이 되어야만 X가 무조건 뭐가 돼도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말은 A가 0이란 얘기는 A 빼기 C가 0이라는 소리고 동시에 B 빼기 D가 0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됐니? 그래서 A와 C와 같고 B와 D가 같아야지만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지금 보시면은 개수끼리 비교한 거 맞아요? 얘를 우리는 개수 비교법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수치 대입법과 개수 비교법이 있다는 거를 꼭 알아두셔야 되고, 둘 중에 어떤 걸로 문제를 푸느냐는 그때그때 문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되냐? 여기까지 정리. 그래서 1번 수치 대입법으로 먼저 항등식의 정의를 이용해서 설명하고요. 2번은 그냥 감각적으로 개수 비교해도 되겠지만 원리가 1번에 의해서 설명이 되더라. 요걸 동영상 개념 강의로 찍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이란 거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자, 정리. 자, 이거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 거의 다 왔어. 오늘은 좀 문제 좀 많이 풀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오늘은 문제를 좀 풀 거예요.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서 이 항등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좋아요. 됐죠? 자, 예제 11번 있는데 요거는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보시면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미지수가 a, b, c 세 개가 있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걸 풀려면은 x에다가 적어도 세 개의 문자를 넣으셔야 되겠죠. 아무거나 x에다 1을 넣든 0을 넣든 마이너스를 넣든 억을 넣든. 그래서 이걸 연립하시게 되면 똑같이 a, b, c가 0이 된다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굳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원래 아셔야 돼요. 자, 넘어가.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미정계수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미정계수라는 말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도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계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라 해서 안일 미자에 정할 정에 계수를 써서 계수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것들을 결정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내가 언급했던 계수 비교법이라는 것과 수치 대입법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의 계수를 결정하는 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건데, 내가 이거 증명 다 해줬으니까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 바로 보이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예제 12번. 자,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자,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라는 친구가 저놈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a, b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거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선생님 저는요 계수 비교법을 하겠습니다 하시게 되면 얘를 전개해 주시면 돼요. 자, 갑니다. 자,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라는 친구를, 자, 요걸 여러분이 전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 자, 곱셈공식 되시죠? 얘는 ax 빼기 a 플러스 b. 요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요거를 묶어줘. 같은 것끼리. 동료한끼리 묶어주시게 되면 얘는 요런 식으로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형님들? 이렇게 되시는 거. 됐니? 자, 그러면 개수끼리 비교합니다. 여긴 1인데 1이에요. 비교할 거 없어요. 자, 여긴 마이너스 3이고 얘가 a 빼기 2예요. 즉 a 빼기 2가 마이너스 3이 되어줘야 돼요. 따라하니 형님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2가 얘가 돼주셔야 돼요. 미지수 두 개씩 두 개니까 게임 끝났죠? a는요 a 빼기 2가 3, 마3이라는 얘기는 a는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1 플러스 b 플러스 1이 2가 되니까 b는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렇게 푸는 게 계수 비교법이에요. 항등식을 가지고 푼 겁니다. 왜요? 얘랑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어떤 x를 집어넣어도 같아야 되기 때문에 계수끼리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이 되시겠고, 자, 선생님 저는요 수치 대입법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수치 대입법을 한번 가볼게요. 자, 수치 대입법을 하시게 되면은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에다 뭘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다혜는 뭐 넣고 싶냐? 느낌이? 아무거나. 100 이지를 하지 말고 어떤 거 넣고 싶어요? 그렇죠? 이게 제일 현명한 생각이에요. 왜냐면 1 넣으면요 인생이 편해져. 이렇게 다 죽어버리거든. 그러니까 1 넣는 생각 하는 겁니다. 1 넣으시면 왼쪽도 1 넣으시면 오른쪽도 1을 넣어야 돼요. 1 넣으면 다 죽고요. b만 남아요. voilà. b가 바로 나와요. b가 0인 거. 게임 끝났죠? 됐니? 자, 하나 더 넣어야 돼요. 왜? 미지수가 두 개니까. 자, 다혜가 한번 더 얘기해봐. 이거 뭐 넣고 싶냐 이번에? 아무거나. 뭐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아무거나. 뭐 넣고 싶냐? 진짜 아무거나. 2 괜찮네. 2 생각보다 괜찮아요. 0도 괜찮고 2도 괜찮네요. 왜냐면 2 넣으시면 좀 생각보다 괜찮은 게 뭐냐면 얘가 다 1로 바뀌어요. 인생이 좀 편해지네요. 왼쪽만 조금 커지죠. 자, 2 넣어보자. 2 괜찮은 선택이야. 자, 2 넣으시면요 4 빼기 6 플러스 2가, 자, 2 집어넣으시면 1 플러스 a 플러스 b인데 어차피 b가 0인 거 알아요. 됐죠? 정리하시면, 요거 정리하시면은 이거 날라가거든? a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다. 결과가 같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되셨습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을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개수를 결정한 거 맞아요? a, b 다 개수잖아요. 요거 결정하는 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정리. 자, 이거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꼭 알아야 된다. 난이도 이제 올려볼 겁니다. 조금 더.
지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호가 참 설명 잘해 보니까. 특히 우리 이 꼬마 친구들, 여러분 절대 다 안다라고 해서 학교 수업 때 안 듣고 막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생기고 진짜 관리 잘해야 돼. 니들이 선생님한테 찍히면 세특에 니들이 공부 잘해도 이상하게 적혀요. 그렇게 되지 않게. 다 알고 있는 내용도 내가 혹시라도 모르는 게 하나라도 있을까, 그런 마인드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발. 왜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그 정시 발표를 했거든요. 오늘인가 어제. 정시가 줄어요, 여러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 바로 윗세대까지는 정시가 40% 50%예요. 절반이 정시로 가. 근데 니네 세대 때부터는요, 정시가 10% 줄어요. 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수시 좀 잘 챙겨야 돼요, 알겠죠? 그러나 학교쌤이랑 어느 정도 좀 친하게 지내고. 너 싸바싸바 해. 그러니까 여러분 싸바싸바 하는 게 꼭 돈으로 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막 맨날 막 시작할 때마다 막 뭐냐 그거 비타민 사드리고 막 그지를 하지 말고 그냥 칠판이라도 지워드려. 그거 괜찮아. 이게 되게 괜찮아. 칠판 지워드리고, 응? 칠판 지워드리고. 그리고 수업할 때 졸지 말고. 그게 제일 중요해. 수업할 때 졸지 말고. 네가 졸린 눈을 보여줘. 졸린 눈을 보여준 다음에 그다음에 손 들어서 선생님 저 뒤에 가서 들어도 될까요? 일어서서 야 이러잖아. 선생님이 눈물 흘려. 고마워서. 나는 씨발 그래도 학원쌤이니까 니들 돈 쳐내고 들으니까 니들이 그렇게 졸진 않잖아. 근데 학교쌤은 무료교육이니까 조는 새끼 개 많거든. 니들이 2학년 올라가면요 더 놀랄 거야. 1학년 때는 절반이 잤으면 2학년 때는 진짜 문과는 90%가 자요. 여러분들 20명 가르치는데 90%면은 2명이건 2명? 그 2명이 아프잖아? 예를 들어서 그럼 한 명에서 진짜 지루하다. 그 옛날에 내 문과 그 제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였는데 은동환이라고 지금 생각해서 이름이 귀여워서 은동환이었어. 은동환인데 얘가 맨 앞에서 수업을 듣는 놈이란 말이야. 수학 잘했어.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못했던 애인데 근데 이제 학교쌤이 수업 알려주는데 애새끼 다 자고 있는 거야. 심지어 여기 학군지였어요. 학군지인데 학군지도 분당만 하더라도 문과생들은요 90%가 자요 진짜. 이제 2학기 되잖아요. 거의 한 명만 들어.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봐봐, 얘 엎어서 자거든. 자는데 만약에 얘가 아파가지고 하루 빠졌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제 누구 보고 가르치냐는 거예요. 이게 공교육 현실이거든. 그래가지고 얘 아파가지고 전화 왔을 때, 야 너 어디 갔냐고. 너 저 아파가지고 못 왔는데, 그러니까 나 오늘 누구 보고 수업해야 돼? 막 이러더라고. 이게 우리나라 교육 뭐 잘못됐어. 그게 이제 학교쌤도 물론 지분이 있지, 잘못한 게. 본인이 수업을 너무 재미없게 가르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니들 잘못도 커. 니들만 커. 그리고 학원쌤 잘못도 커. 만약에 학원쌤이, 학원 수업 열심히 듣고 학교 수업 대충 해도 이지랄 했으면 또 애들은 또 학원쌤 말 믿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내 옛날에 얘기했나? 내 친구들 중에 5명이 교대랑 사범대 합쳐가지고 있었어. 근데 걔네들 다 그만뒀어. 이제 나이가 36이잖아. 여러분 생각해봐요. 남자 기준으로 36이면요. 경제적으로 제일 활발할 때예요. 제일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근데 이때 학교를 드롭한다니까? 그래서 요 중에서 5명 중에서 1명은 학원 강사하고 있어.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쌤들도 지금 마음속에 사직서를 품고 계신 분들이 은근히 제법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그 사직서를 꺼내게 만들면 안 돼. 좀 열심히 좀 들어. 제발. 알겠지? 내 친구 생각나서 하는 소리야. 걔가 진짜 존나 좋은 쌤이었는데 걔가 제일 마지막에 그만뒀는데 걔는 이제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애들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진짜 그렇던 애란 말이야. 근데 걔가 왜 그만뒀냐면 학교에서 왕따 이 사건이 있었어. 몸이 좀 불편한 그러니까 장애분이 있잖아. 근데 그런 애들 그것도 니들 하지 마 절대. 나중에 혹시라도 몸이 불편한 친구가 있거나 정서적으로 불편한 친구가 있으면 옆에서 도와주지 말고 그냥 그거야. 방관할 필요도 없고 도와줄 필요도 없고 어쨌든 가담은 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가담은 인생 좆대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선생님이 처리를 해야 되거든. 근데 민원이 들어와 씨발.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도 처리해야 돼. 학교쌤 민원 들어오면은 수업 못해. 그거 처리하느라고. 그래서 그렇게 빡쳐가지고 그만뒀잖아. 그렇습니다. 하여튼 학교쌤이 여러분들 또
옛날처럼 막 그림자 쳐 밟으면 막 싸대기 맞고 그런 시절 지났잖아요. 그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존경은 좀 해줘야지 니들도. 자, 봐봐. 내가 수업 듣는 거 절반만이라도 해줘 학교쌤한테. 자, 다음까지 3차식 있는데 자, 얘를 2차식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1차식 x 빼기 3이 된대. 그럼 여기 지금 내 동그라미 친 자리에 몫이 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럼 니들이 대괄박이 있으면 이 몫이 어떻게 시작할까 바로 알아야 돼요. 도라지 이거 어떻게 시작할 것 같아, 몫이? 정확해요. 왜냐면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나누는 식이랑 몫을 곱하면은 차수가 그냥 결정이 된다라고 했죠. 당연히 이거 상식적으로 얘가 x가 될 수밖에 없어. 이해되냐, 얘들아? 이거. 그러면 생각을 해봐. 생각을. 자, 여기 이제 숫자가 뭐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될 거 아니냐. 태가리로 굴려봐. 얘가 지금 같은 식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괄박을 굴리면 숫자만 알면 게임이 끝나.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얘들아. 맞아? 그러면 요걸 니들이 숫자가 나오는 건 이 새끼밖에 없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별이 숫자야. 근데 거기다 이거 추가적으로 얘를 했더니 뭐가 돼야 되겠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럼 별 얼마야? 암산으로. 마이너스 2네. 이 새끼 마이너스 2네. 그러니까 얘가 x 빼기 2란 소리야,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요거를 전개를 하시고 더하면 얘가 되겠죠?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돼도 돼. 근데 이제 이건 이제 해설지 없는 풀이야. 그러니까 니들이 이제 좀 짬밥이 생기면 저런 게 보여야 되는 거고. 자, 만약 해설지 풀이를 내가 굳이 한다. 해설지는 이렇게 갈 거라고. 어차피 쌤, 얘가요 1차식이 돼야 돼요. 모르니까 잠깐 뭐 cx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놓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은 야, 근데 솔직히 대괄박이 있으면 사실 여기 c라고 쓰지도 않아. 이 정도는 할 거야. 아무리 못하는 애들도 이 정도는 할 거다. 그러면 미지수가 3개죠. 그럼 여기 왼쪽 오른쪽 x에다가 3개의 식을 아무거나 넣는 거야. 0도 넣어보고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면은 그럼 이제 연립하시면 d랑 a랑 b가 결정이 되겠죠. 요런 식으로 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난 개인적으로 니들이 내 제자면 하도 많이 나눠봐서 요런 게 그냥 보였으면 좋겠어. 됐니? 이런 거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알겠죠? 자,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13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것만 이렇게 얕게 전개해 주시면 더 좋겠죠. 요런 거.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지 어려운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저런 게 되려면 많이 나눠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조리제법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조리제법 하면 이런 게 안 보여, 잘. 그냥 개수만 적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더해서 막 하잖아. 근데 실제로 나누게 되면 니들이 생각보다 맞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몫이 이렇게 되겠구나. 그 다음 거 나눌 때 다음 차수의 개수는 하나가 낮아질 텐데 개수가 이렇게 되겠네? 이런 게 상상이 되죠? 그러면서 암산이 되는 거예요. 빠르게. 탁탁탁. 니들도 그냥 조리제법 쓰지 마. 별로 안 좋아, 그거. 그냥 방법만 하세요. 됐노? 넘어가! 자, 우리 한번 이제 쉬운 4점짜리 한번 풀어볼까요? 교육자 4점짜리 쉬운 거.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한다. 자, x에다 뭘 쳐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니까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푸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 쌤, 미지수가 a, b 두 개니까 내가 x에다가 아무거나 숫자 2개를 집어넣어서 식 2개를 만든 다음에 연립할래. 요렇게 풀 수도 있겠죠. 따라왔어요? 자, 근데 그렇게 풀어도 되지만 생각을 한번 해봐. 어떤 생각 하면 좋을까? 자, 잘 봐봐. 이걸 전개를 한번 해봐. 생각해봐. 자, 보세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x의 큐빅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최고차 한계에서 이미 결정이 됐어요. 우린 2차식이 좀 궁금하단 말이야. 그러면 니들이 대괄박에서 이렇게 할 거라고. 이렇게 해서 얘를 했을 거라고. 그럼 뭐가 되겠어요? x 제곱이 탄생하겠죠. 그 다음 거 뭐가 되겠니? 플러스 bx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얘를 보낼 거라고. 얘를 요렇게 보내겠죠. 그럼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x 제곱 빼기 2x 빼기 2b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이걸 다 더한 거에 요게 돼야 되잖아.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면 보세요. 이거랑 요거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x 제곱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이거 같네요. 따라하니?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더하게 되면 b 빼기 2죠? b 빼기가 뭐가 돼야 돼? 5가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럼 B는 뭐예요? 7이에요, 7. 바로 나와, 이렇게. 되냐? A는 뭐야? 이거 생각해봐. 이거 숫자잖아. 이거 곱하면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고 푸시면 된다고. 됐니? 이거 다 전개하지 말고. 다 얼마예요? 마이너스 7. 이렇게 하시면, 잠깐만, 잘못한 것 같은데? B마이가 마이너스 5가 돼야 돼요? 아, 내 말이 씨발. 그럼 이거 마이너스 5네요. 고마워요. 그럼 B가 뭐예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죠? 3. 그럼 여기가 마3이야 돼, 마3. 곱하시면 6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6이랑 마3을 더하니까 답은 3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고마워요. 실수한 거 잡아주셔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참 좋겠다. 됐니? 딱 하나만 더 풀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요거. 자, 이것도 도전 한번 해봐. 아, 이거 됐으면 좋겠는데. 이건 조금 어려운 3점이나 아니 쉬운 4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전해보세요. 어떻게 풀 것인가. 시간 많이 드릴게요. 한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이거 풀고 놀자요. 시작. 예인 나왔죠? 자, 예인은 어떻게 접근했어요? fx가 x제곱으로 시작해갖고, 그리고, 플러스 x를 해주고 마이너스 x니까 너도 이제 전개 좀 많이 했구나. 그래요. 좋습니다. 이게 전개 존나 많이 한 애들은 이런 게 이제 돼요. 자, 일단 요거 여러 가지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얘가 뭐라고 했냐면, 쌤, x의 4승 빼기 ax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b가 있는데, 자, 이거 빠르게 한번 얘를 전개해 보시면, x 제곱 빼기 x 빼기 2에 fx 곱한 거. 요런 형태로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얘들아? 자, 그러면 얘가 뭐라 했냐면, 얘랑 얘랑 같으니까, 이 fx는요, 무조건 얘가 x제곱으로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어. 그지? 그러면은, 요렇게 하시게 되면, 얘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3차식이 없다라는 걸 지금 얘는 지금 체크를 한 거예요. 3차식이 없으니까, 없으려면 잘 봐봐. 다음 거 너네들이 이제 얘를 전개를 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자, 이거랑 이걸 전개하면, 마이너스 x 3승이 요렇게 나와요. 근데 얘가 없어져야 되거든? 그럼 여기가 x가 필요해. 전개 많이 하는 이런 게 보인다. 이걸 요렇게 하시게 되면, x 3승이 튀어나오면서 얘네들이 캔슬아웃이 돼요,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얘는 지금 접근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x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쌤, 그 다음 거는 얘랑, 그죠? 요걸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x가 탄생하는데 나는 마이너스 x만 있길 희망하니까 플러스 x가 필요해. 플러스 x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플러스 x가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x가 되려면 얼마가 돼야 돼요? 요렇게 했을 때 플러스 x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1이 요렇게 필요하게 되겠죠. 됐니? 그러면은 요렇게 하시면 마이너스 2x, 요렇게 하시면 플러스 x가 되면서 마이너스 x가 만들어지겠죠. 마지막 b는 숫자끼리 곱해요. 마이 곱하기 마일이니까 뭐가 된다? 2가 된다. 여러분들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a도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죠. A는 이제 2차식이 궁금한 거니까 2차식만 골라서 하면 돼. 요거랑 요거 곱하시면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2랑 잠깐만 요거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요거랑 미안 2차식은 어떻게 되죠? 이거랑 이거 이거랑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또 요거랑 요거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이 되겠네요. A가 4다.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거 맞냐? A 4 나왔냐? 틀렸나? 내가 뭘 틀렸지? 잠깐만. 계산 실수한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렇게 됐을 때 얘가 같으려면 x제곱이 필요하고요. 그지? 근데 요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x에 3승이 나오는데 x 3승이 없어야 돼요. 그럼 플러스 x가 돼서 요렇게 해서 x 3승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죠? 근데 나는 여기서 마이너스 x가 필요한데 마이너스 x 근데 이렇게 하면 x의 3승 이렇게 되고 여기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얘를 모르니까 잠깐 별이라도 오면 헷갈린다. 자 그러면 내가 1차식이 좀 궁금해. 1차식이 좀 궁금하니까 1차식만 찾아봐. 그러면 여기서는 안 생기고요. 여기서는 생기네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별 x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요쪽이라 하시게 생기죠. 마이너스 2x. 자 얘가 마이너스 x가 돼야 돼요. 그럼 별은요. 요거와 요걸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별이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되겠다. 얘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러면은 숫자는 마이 곱하기 마일이니까 2가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A를 보시면은 A는 얼마입니까? A를 보시면은 자 얘가 얼마인지 볼게요. 자 x제곱만 보십니다. 자 이거랑 요거로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x랑 여기 마이너스 x랑 여기랑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이 되시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x제곱 맞네요. 마이너스 4x제곱이 되네요. 그래서 A가 4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사실상 게임 끝났어요. 우리가 원하는 fx는 얘 아닙니까? 얘니까 여기다 여러분들이 3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여기다 3 집어넣으시면 9 더하기 3 빼기 1이 되면서 답은 11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요게 이제 예의가 얘기했던 센스껏 구하는 방법이었고 센스껏 구하는 것도 조금 머리를 써야 되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거 잘 안 보여요 쌤. 전 센스가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접근하셔도 됩니다. 자 나라면은 자, 잘 보세요. 이 출제자의 의도가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 얘가 의도가 있어요. 무슨 의도가 있냐면 잘 봐봐. 얘가 2차식이잖아요. 이 fs가 무조건 얘가 2차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x제곱으로 시작하는 거 알아요.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잘 봐봐. 내가 지금 얘가 궁금한데 지금 얘랑 왼쪽 오른쪽에 x에 대한 항등식이잖아요. 나라면 이렇게 접근할 거야. 왼쪽 오른쪽에 똑같이 넣을 거야. 기왕이면 센스껏 요걸 0으로 만드는 값을 넣을 거야. 이렇게 됩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으시게 되면 자 넣어볼게요. 1 빼기 a 플러스 1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자 여기다가 내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0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따라왔니? 그래서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식 하나가 나오고요. 또 이번에는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넣어볼 거예요. 자 2를 넣겠습니다. x에다 2를 넣어볼게요. 2를 넣으시게 되면 자 2 넣으시면 16 빼기 4a 빼기 2 플러스 b가 되는데 얘 또한 여기다 2를 0을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얘가 발광을 떨어도 무조건 0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4a 플러스 b는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14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됐니? 자 그러면은 식 두 개, 미치 두 개 풀 수 있어요. 얘에서 얘를 빼볼게요. 자 여기에서 여기를 빼볼게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빼시면 3a 이코르 여기서 여기를 빼니까 12 따라서 a는 4. 자 a가 4란 얘기는 b는 2네요. 요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가 4고 얘가 2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괜찮니 얘들아? 이렇게 이렇게. 자, 나는 얘가 궁금하죠. 자, 그러면 얘만 구하면 이제 게임이 끝났네.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 결국 얘랑 그냥 나누어 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x의 4승 빼기 4x 제곱 빼기 x 플러스 2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x 제곱 빼기 x 빼기 2 얘를 전개한 거를 나눠주시게 되면 그죠? 이 몫이 바로 요 놈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3 집어넣으면 게임 끝나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예의처럼 센스껏 요거 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게 안 보이는 친구들은 예의 출제 의도가 그거였어요. 센스로 푸는 것도 좋지만 결국엔 이게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니까 얘네들을 각각 0으로 만드는 값을 집어넣어도 항등식 항상 성립하게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 1, 이퀘이션 2를 얻어서 연립하시게 되면 요런 결과가 나오고요. 요 결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되는데 얘를 요걸로 나눴을 때 몫이 요 놈이 되는 거니까 얘가 몫이야, 몫. 이 fx가 결국에는 요거의 몫이 되더라 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정리. 이거 정리해 주시고 나서 쉬는 시간 가질게요. 쉬는 시간 15분 가져서 35분 시작하겠습니다. 수학여행 때 이제 댄스 치면 애들 좋아했지. 그걸 크루라고 하지, 크루. 비보이 크루라고 하지. 옛날 얘기다. 그리고 나도 이제 고2 때 이제 공부하면부터 이제 춤 적었어. 춤 적고 공부했지. 그다음에 이제 애들이 이제 그냥 수학여행 갈 때만 잠깐 이제 불렀지. 야, 나 한번 돌아달라고. 그래서 그때 한번 돌아주고. 동아리에서 퇴원을 하더라도 뭐 필요할 때 부르면 이제 좀 해줬지. 네. 몰라, 외향적인 사람이라서. 자. 아, 맞다. 우리 1학년 애들 너네 또 동아리 좀 보고 있냐? 지호는 뭐 할 거냐? 할 게 없어? 그래. 일단 1학년 때는 보통 동아리를 개설을 못 해요. 그래서 네가 늘 있는 걸 가야 되거든. 있는 거 하다가 족 같으면 하나 만들면 돼. 고2 때. 고2 때부터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나서 좀 그때 만들 수 있던데요. 1학년 때? 네. 저희는 그거 근데 그게 팀이 모아져야 되거든. 근데 1학년 때는 니들이 다 모르는 새끼들이라서 이게 잘 안 모아져. 2학년 때부터 좀 친구들이 생기니까 이제 그 뭐야 동아리 선생님 그 하나 골라가지고 선생님 저희 동아리 지도해 주세요 하면은 해주거든. 그래서 근데 또 솔직히 그것도 초면이 선생님한테 니들 가가지고 부탁드리는 것도 되게 어렵잖아. 그러니까 2학년 때 하는 게 맞아 사실은. 그래서 1학년 때는 있는 거 하고 2학년 때는 이제 너네가 마음에 안 들면 하나 만들면 되는 거고. 근데 동아리 그래서 만약에 니네가 2학년 때 하고 싶은 동아리 없잖아요. 1학년 때 없으면은 그냥 하고 싶은 동아리 네가 아무거나 해. 그러니까 진로랑 상관없이 하고 나서 2학년 때 이제 너네 하나 만들던지 진짜 진로랑 괜찮은 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학교쌤이 되고 싶어 그러면은 약간 이 교육 동아리 같은 거 들으면 좋겠고 내가 만약에 뭐 이제 메디컬에 관심이 있어 그럼 메디컬 쪽 가면 되는 웬만한 거고. 거 다 있더라고요. 다 있어. 근데 그게 잘 돌아가는지 봐야 돼. 그게 웬만한 게 다 있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개나 소나 만든다는 뜻이거든.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동아리가 진짜 동아리 같은 데 가야 돼. 그러려면 동아리 장이 좀 괜찮아야 돼. 동아리 장이 그냥 병신같이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애가 있어. 그럼 이제 유령 동아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동아리가 잘 활성화 되려면 그 동아리를 그 관리하시는 그 쌤이 한 분씩 계시거든. 그분도 좀 좋아야 돼.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 1학년 때 담임이 좀 좋잖아요. 담임을 만약 좋아. 그러면 담임을요 지도 교수로 꽂아 있는 거야. 2학년 때. 그러면 해줘. 담임쌤도 그때 해주거든. 그런 거. 그리고 그런 생기부도 잘 적어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 뭐가 있냐? 그래서 운동 좋아하는 애들은 뭐 운동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생기부 살리기는 좀 쉽진 않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하고 싶은 동아리가 진짜 별로 없으면 1학년 때는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운동도 괜찮고 뭐 댄스도 괜찮고 2학년 때는 너네들이 이제 진로를 정해지면 그거랑 연관된 거 하는 게 좀 더 좋아요. 알겠죠? 야, 씨발 근데 인생 하고 싶은 거 살아야지. 맨날 공부하기 싫은 거면 좁아지게 하는데 그래도 동아리라도 재밌어야 되지 않겠냐? 그지? 동아리마저도 그 뭐냐 그 니들 진로 생각하고 막 그러면 너무 그렇잖아. 그지? 하고 싶은 거 해. 그리고 니들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게 딱 그때밖에 없어. 니들 어른 되잖아? 씨발 나중에 결혼하잖아? 하고 싶은 거 못 해. 생각해봐. 하고 싶은 거 못 하지. 니들이 하고 싶은 거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봅시다. 뭐가 돈이 될까 생각도 한번 해보고. 물론 무조건 돈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자, 다항식 px가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거를 성립할 때 p1 값을 구하라. 자, 다항식이라 돼 있죠. 자,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좀 뭐가 떠올라야 돼요. 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자, 얘는 전개를 해봤자 어차피 1차식이죠.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2차식이 돼야 돼. 그러면 이 px가 몇 차식이 돼야 될까? 1차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상황상으로. 근데 실제 이 새끼의 최고차항도 정해져 있어. 무조건 x로 시작해야 돼. 나머지 모르는 게 뭐가 있네? 몰라. 모르니까 별이라고 나봐. 이렇게. 됐냐? 자, 그럼 정리합니다. 자, x제곱 플러스 별 x 플러스 ax 플러스 a가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동류항을 묶어봅시다. 동류항을 정리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죠? 됐니? 자, 뭔 소리야? 아, 쌤, 얘랑 같아야 돼요. a는 1입니다. 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자, a가 1이라는 소리는 별은 반드시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돼요. 왜요? 얘가 지금 x가 아예 없죠. 됐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지 x가 사라지겠네요. 됐노? 자, 그러면 난 px가 궁금해. 근데 얘 별이 마이너스 1이니까 px는 x 빼기 1이 되겠네요. 따라서 p1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 빼기 1이 되면서 0이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되냐? 그러니까 이런 거 풀 때 딱히 막 정해진 풀이는 없어요. 특히 이 대항 1은요, 애새끼마다 풀이 다 달라. 다 다르니까 그냥 니들이 딱 보고, 견적 보고, 아, 뭐가 좀 좋을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수능에서 마찬가지인데, 이 다항식 문제에서 막히게 되면요, 이 새끼의 차수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구하고 싶은 이 px가 몇 차식인가부터 시작하는 게 출발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것만 해결되시면 게임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다항식 문제가 막히면 차수를 몰라서 막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이거 가볍게 정리해 주세요.